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면서 시장 돌파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두 가지 측면이 궁금하실 겁니다. 전력기기 쪽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흐름인지 다시 한번 폭발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해 관련해서 석유 시추 관련한 모멘텀으로 오름세가 나타났던 종목이 차익 실현 보이면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일지 여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액트지오 쪽에서 동해가스전 유망하다라면서 국내 홈페이지까지 개설이 돼서 그런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쪽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하면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는 동해 관련주들도 있어요. 이게 시세가 뉴스가 한번 나온 자리일 뿐 무언가 이탈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체 에너지라든가 전력기기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지 오늘 전체적으로 이쪽 에너지란 전력 키워드 넓게 보면은 이쪽 어떻게 흐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액트지오 관련된 관련주는 좀 테마성이 짙었기 때문에 그거랑 전력이랑 좀 엮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가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이제 뭐 전력이나 그 뭐 원전이나 이런 쪽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오늘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 신규로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중반인데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 중후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방 룸이 굉장히 좀 크게 잡혀 있는 것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수출 쪽에 대한 흐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은 10기 정도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국내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 해서 총 14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달 말 정도면 체코 관련된 수주 결과도 좀 오픈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력 같은 경우 OECD 쪽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런 좀 장관의 발언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대형 원전 없이는 전력에 대한 수급을 키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스전은 그냥 가스전 관련된 이런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력은 그거 외에도 원래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의 노후 변압기에 대한 전환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뭐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 20기가와트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원전에서 세제 혜택을 좀 강하게 주겠다, 거기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성 짙은 쪽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금일 뭐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나 하더라도 사실상 시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미 트레이딩도 거의 끝맺음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쪽은 사실 이제 금일 리포트빨로 인해서 조금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주봉상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 끝났나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아직 물음표가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고 이제 조금 한 6개월 정도 좀 롱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기 조정들 무시하고 사실 홀딩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전의 사이클 6년인데 지금 2년 차고,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본다면 그 성장성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첫 번째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오늘 리포트빨로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정도를 굳이 꼽아본다면 원전 정도일까요, 본부장님?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는 굳이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변압기 쪽입니다. 변압기 전선 쪽인데, 그 이유는 원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 회사에, 미국 회사에 2조 원을 납품한다라는 그 이슈로 사실 좀 강하게 트리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채권전에서 만약에 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기타 수출을 노려보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 13년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입니다. 게다가 맨날 용도3위 흐름으로 규모는 맨날 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가 되고 주가의 뭐 상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뭐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다 성장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가는 건 변압기, 전선, 배전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은 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타이밍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은 변압기 쪽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종목 위주로의 타이밍을 저희가 노려보면 될까요? 오늘 대표 종목군들에서 다 리포트가 나오긴 해서요. 그렇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자체가 일단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발전소에서 나온 그 전기를 이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로 해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변압기이기 때문에 수요도는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제 LS 일렉트릭 순으로 가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우회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장주는 누가 뭐라 해도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되, 대신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R 수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트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밸류 흐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나 뭐 전반적인 가격 부분에서는 괜찮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제 이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이런 성장 기조들을 항상 다 같이 기술적으로 맞물려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채널링이면 정말 많이 채널링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세적인 랠리 나오고 나서부터 10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유효합니다. 결국은 오늘은 다소 공격적인 전략은 칠 자리가 아니다라는 힌트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4위로 바로 넘어가서 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결고리가 되는 측면도 같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서요. 일단 저희가 4위로 준비를 해놓은 키워드 자체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지난주의 흐름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쪽에서 많이 오른 쪽에서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영향인지 2차 전지 쪽에서의 오름세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후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박근영 부장님, 이걸 수급 논리 측면에서 큰 틀로 놓고 봐서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질문을 드려봐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뚜렷할 만한 돌파구가 나올 만한 뉴스는 눈에 띄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낙폭과대 기술주들, 그래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이제 지난주에 좀 반등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밌는 하나의 컨설팅 업체 KPMG가 미국 소비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그 같은 가격 그리고 같은 성능을 갖춘 경우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에 뭘 살까요? 물어봤더니 이제 미국의 그 응답률이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컨설팅 업체가 한 소비자 응답 가운데 20%만이 전기차를 사겠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과 같은 성능이 있는데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어떤 걸 사겠습니까? 하니까 결국은 20% 정도만 지금 전기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 충전 시간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업체와 소비자 간의 시각이 확실히 다른데 지금 급속 충전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응답자 60% 이상이 전기차 충전 시간이 20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좀 정확하게 본인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상용화 단계에 10% 돌파하면 시장이 더 많이 확 커질 거야 생각했지만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들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기차 수요 둔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좀 올라온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고객사들의 배터리 재고 조정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5년의 전동화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올해 상반기 정도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뭔가 가이던스가 레벨업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현재는 지금 미국 시장의 회복 그리고 그 사이에는 GM의 어떤 가이던스 충족 여부가 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수요의 가장 핵심은 GM이 있거든요. 포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GM 쪽의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30% 성장률을 뭐 GM 중심으로 끌고 간다. 이게 아직까지는 가이던스예요. 근데 그걸 놓고 본다면 지금 GM 같은 경우에 5월 누적 월 평균 전기차 판매량은 월 평균 6,000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한 달 같은 경우는 8,000대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GM의 연간 목표치가 지금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5월까지의 지금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월 평균 약 2만 4천 대 정도를 매달 그 이상을 팔아야지만이 GM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약 그 4만 3천 달러 정도로 출시된 어떤 이퀴녹스 EV가 하반기에는 뭐 보조금 수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만 달러대로 재출시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수요는 분명히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 평균 2만 4천 대 이상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될 것인가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비 3배 이상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월 평균. 근데 그 가이던스가 만약에 하향 조정이 된다면 GM이 아직까지는 그 가이던스를 내리고 있지 않은데 하반기에 그 가이던스가 다시 하향 조정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은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바닥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이고 다만 GM의 가이던스의 충족 여부도 한 번 더 어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보는 게 좋겠고요. 차세대 기술군 정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대주전자재로 초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실리콘 언극재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재구축 수혜군을 봤을 때는 전구체 뭐 에코프로 멀티로지라든지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흑연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 좀 슬림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지금 PNT를 포함한 일부 전기차 장비주들 이런 쪽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수장구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차 부분을 다 좋게 보기보다는 조금 특화된 부분을 좀 슬림화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포지셔닝보다는 결국은 그런 부장님 GM이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가 분위기 전환점이 될 거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이걸 동일하게 현대차 기아에서도 살짝 적용하면 저희 아이디어 생각해 놓을 필요도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 뭐 현대차 기아 뭐 저희가 오늘 리스트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인기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 점유율 순위가 아니라 결국은 파이가 커지는 걸 역시 확인해야 된다로 이것도 메모를 해놔야 될까요? 네. 현대기아는 그래도 좀 잘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팔고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게 우선 우리가 볼 때는 뭐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 시장의 IPO도 현대기아 쪽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에 IPO를 하면서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부품주들 인도에 동반 진출한 부품주까지 최근에 움직임들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HL 만도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중국의 모 브랜드 관련된 수혜주로서 멜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HL 만도가 지금 중국의 화웨이카 여기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려요. 네. 한 달에 2만 대, 3만 대씩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화웨이가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파나? 잘 몰랐죠. 근데 데이터 수치로 봐서는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HL 만도가 멜치증권에서 거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부 부품 수주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지금은 현대기아가 밸류상으로 너무 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 효과가 또 있죠. 오늘은 1380원 언저리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으면서 수출주 관련 쪽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대기아가 실적단으로도 보고 지금 밸류로 봤을 때 상당히 싸다는 점에서는 좀 더 우상향 그림이 충분히 열려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위치한 자리와 함께 한 달에 건너서 전기차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위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과 진행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우르르르 오르는 패턴이 좀
좀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 기준으로는 어떻게 흐름 봐야 될까요? SK 하이닉스도 오전에 그 강한 지점 회복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저점 부근이거든요.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이면 그 후반고가 기대하면서 오늘 기회도 될지 아니면은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여기도 관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금일에 파생 쪽에서의 뭐 선물 역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선물의 외국인 순매도가 1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지수 연동돼서 마이너스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오늘 급등 나오는 YC 이런 것도 전부 다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심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오늘 대형주들은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른 좀 변수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 분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변수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주식 분할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특정 구간을 한 6개월이든 9개월 잡으면 주가의 우상향 기조가 나왔었던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게 될 확률을 좀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1,200 주당 그런 움직임에서 만약에라도 조정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아마 $1,000 이하 되면은 뭐 그 대기했었던 매수자들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공급 부족, 뭐 그 이슈 자체가 무너지는 그 수급에 대한 논리로 움직이는 그 패턴 자체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대형주 특히 지수 연동 종목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이번 주 초반을 좀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될까요? 오늘도 선물 영향 많이 받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 이번 주에 있고요. 거기에다 FOMC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폭이 깊다, 그걸 매수로 본다라는 논리도 지수 연동 종목 사이즈 큰 투톱에 관해선 저희가 생각해놔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개인 소비자 물가 나오고 이제 목요일에 FOMC 나오고 또 PPI 나오면서 금요일까지 일본 금리까지 해서 다양한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변동수까지는 보시면서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금주에서의 뭔가 변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목요일 오후장이나 적어도 금요일 오전장 정도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잡게 됐을 때 만약에 뭐 수요일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뭐 우리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좀 또 고용도 사실은 졸트에서의 흐름들로 봤을 때 좋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예상 외보다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CPI가 잘 나오면 또 미국 국채금리 급등 나오면서 변수가 생길 텐데 그럴 때부터는 저는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목요일 오후장이나 금요일 오전장 이슈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실 대응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소부장, 오늘 잘 가고 있는 쪽에 대해서 팁도 추가로 들어볼게요. HBM 하면 생각난 두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인데 사실은 오후에도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안정적인 키워드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힌트 주신다면요. 네,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무너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하는 거지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막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5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더라도 여전히 뭐 성장폭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의 이런 HBM 공급 부족 이슈가 사실 초과 수요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발에서 영향을 받는 쪽 그리고 HBM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긍정적인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움직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이제 애플발 영향도 아예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기판적으로 그쪽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WWDC까지 조금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WWDC 새벽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만약에 좀 이미 좀
소문으로 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미는 올라가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힌트 주셨어요. 저희 애플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근현 부장님께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죠. 하차원 본부장님께서 이 이슈 보자고 애플 개발자 회의 말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쪽은 여전히 HBM이고 LG 이노텍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3%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보합. 지금부터 힘이 없는데 계속 봐도 될지, 온디바이스 키워드로 한정해서 보면 괜찮을지, 애플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맞춰야 되는 오후인지, 아니면은 흘러가는 바람으로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 정리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이번 6월에 AI 탑재 관련된 이슈가 뭐 공식 발표될 것인가에 나와 있는데 시리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이야기되고 있어서 애플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상당히 좀 선도를 했던 애플 입장에서는 AI 쪽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6월 이번에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된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제시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애플이 과연 AI 폰을 하느냐, 온 디바이스 AI로 가느냐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언급, 그리고 이제 추정, 예측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전혀 빗나가면서 완전 뜬금없는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 뭐 개발자 회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지금 HBM 관련 쪽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동력이 좀 떨어졌다 그럴까요? 너무 최근에 주가들이 좋았고 올라가는 것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전공정 쪽으로 완전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D램 매출 비중이 13%에서 올해 같은 경우 28% 그리고 내년에 41%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 HBM용 웨이퍼 투입 비중도 뭐 D램 캐파 내에서 올해는 20% 이상, 내년에 3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전공정 캐파가 더 축소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관련된 수요로 인한 전공정 캐파 부족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 전공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지금 22년 4분기 대비 더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격은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H백 같은 경우에는 HBM3가 80기가 정도가 이제 이야기됐는데, 비백 같은 경우는 HBM3E가 최대 192GB를 채용하기 때문에 HBM 채용량이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D램 캐파 중에 HBM으로 넘기게 되니까 일반적인 전공정단의 캐파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더욱 들어가게 되고, 해외 쪽에 지금 리포트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퀀텀 첩보를 하는데, 그게 왜 HBM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자세히 뜯어봤더니 오히려 어디가 올라가냐면 낸드 쪽이 엄청나게 우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후공정 투자에 대한 매력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점 감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공정, HBM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금 오히려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후공정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많이 지금 캐파 관련된 부분들이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전공정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 관련된 전공정 밸류체인에서 보자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종목들이 사실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소부장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 HBM 후공정단에 대한 집중도가 좀 슬슬 떨어지면서 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여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애플이 굉장히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AI 폰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된다면 결국은 AI 관련된 테마는 역시나 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으로 역시나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BH나 LG에너텍이 조금 오르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데, 일부 외신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이번에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외신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다 좀 주춤한 거거든요. 근데 발표는 나와봐야 되겠죠. 애플이 어떻게 발표할지.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에서 AI 소프트웨어 시장도 엄청나게 발달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관련된 이야기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공적이라는 키워드도 기억해 두자라는 조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2위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저희 언급하고 있는 화장품, 미용기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하차한 본부장님 저번에 여러 가지 섹터 제가 제시해드리고 어느 쪽에 가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화장품이죠. 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매력이 있나요? 그 이후에 화장품하고 끄덕이셨던 분들 역시 화장품하고 지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찍히는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뭐 그거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뭐 색조는 약간은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고요. 기초 쪽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쪽 있잖아요. 그쪽은 괜찮은 상황이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 기준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H&B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영역에서 기초적인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은 뭐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지역에서 이런 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수출 데이터가 좀 찍히는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저가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워낙 부각이 되고 있죠. 올리브영만 가보시더라도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좀 슬슬 부담스럽다라는 가격 흐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오늘 사실 HD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리포트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적인 그런 목표 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가는데 화장품도 리포트 최근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셔도, 그러니까 사실 작년 이제 이 화장품들이 처음으로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H&B 쪽에서 뭐 VT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또 미국 시장에서 에스티로더나 뭐 엘프뷰티 같은 종목군들은 단기 급등 이후 또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괴리가 좀 확대가 되는 흐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좀 차익에 대한 단기 좀 조심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조 쪽은 일단 탄력이 좀 약화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본부장 요거만 짧게요. 오전에 제이시스메티칼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오늘 주변에 타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 오후 기준으로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파마리서치도 언제나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콜옵션 이슈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잠잠한 이유가 뭔지 미용기기로 시선을 좀 더 보내는 거는 아직은 좀 그럼 이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르다기보다는 이쪽도 좀 저점, 그러니까 올라갔다 눌린다면 또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의 뭔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도 예전에 공개 매수에서 나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이시스 메디칼도 결국에는 이제 1,800만 주였나요? 아무튼 그게 되면은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할 텐데 13,000원에, 그래서 그 지금 전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군들이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공개 매수에서 이제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치를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는 아직도 성장 룸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률 나오고 있고요. 기타 지역으로의 좀 이런 침투율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다시 또 침투할 만한 나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소모품이 한 40%까지 끌어올려오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과는 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까지 조언 받아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만 핵심만 듣고 저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오늘은 빙과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한 상태고요. 부장님, 핵심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스킨 매매가 들어오면서 일제히 다 오르는 현상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덥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음식료는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지금 최근에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만두, 냉동김밥, 우양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삼양식품과 농심을 보면 뭐 농심이 키 맞추기는 하고 있지만 삼양식품이 독보적이죠. 수출 지표,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비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은 1분기에 원자재 비중이 확실히 떨어졌고요. 농심은 올라갔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어떤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 차별이 있고, 수출 지표 관련된 수출에서의 비중 이런 것들도 다르다는 것에서 조금은 삼양식품이 좀 더 승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농심은 키 맞추기로 따라가지만 그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유행인 게 바나나 우유 등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그 다음에 꼬북칩, 요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꼬북칩 같은 경우는 또 오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K푸드 인기가 역시 K 컨텐츠가 확산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인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푸드가 되고, 수출 지표가 확실히 나오는지 그 부분이 확인돼야 되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번 주 전국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는 기온이 나타나는데, 예년에 보고 있으면 평년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6월 초중순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29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30도를 넘기는 네. 일주일 내내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기 지금 폭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니까 이제 빙과류 먹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식품주가 좋았고, 이런 폭염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모멘텀으로 빙과류 관련된 종목들로 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빙과류 관련주가 수출 지표로 좋은 건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빙과류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은 폭염에 대한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삼양식품을 포함한 수출인데, 근데 해외 쪽에 탑티어 지금 식품주들이 한 25배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와 있죠.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나머지 좀 못 오른 종목들 가운데 지금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또 삼양식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약간 이쪽은 지금 필요하겠네요. 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